2014년 호주 퀸즐랜드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데이비슨과 가족들. 그런데 사진을 본 데이비슨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왜? 5명이 있어야 할 가족 사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것. 뭐야? 뭔지 모르겠어. 가족들 너머로 찍힌 정체불명의 얼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스터리한 심령 현상이 찍힌 사진. 우리는 이것을 심령 사진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 저런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거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혹시 직접 한번 사진 찍혀 보신 적이나 심령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하셨어요.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곳에 그 햇빛이 비쳐서 벽에 그 어떤 문양이 떠오르는데 그게 누가 봐도 확실히 볼 수밖에 없는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독실한 신자셨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는 심령 사진에 대해서 더 믿으실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커튼의 어떤 햇빛의 그 어떤 적절한 그런 카튼의 모양 그런 걸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사실 저는 확신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믿으셨던 그 곳에 가셨기를 바라는 어떤 아들의 마음 그런 것으로 본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어머님께서 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뭐 이러면 뭐 그냥 별거 아닌 장면으로 맞습니다. 예.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또 보겠죠. 예, 예. 그래서 심령 사진은 영화 같은 데서도 되게 자주 쓰이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알 포인트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재밌게 봤죠. 그 작전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다시 찍을 때 10명이 찍히죠. 오, 여기 무섭다. 이게 좀 소름 돋았어요. 정말.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오.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이거 뭐야? 진짜 있었다고? 제 옆에예요?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맞아, 나 저분 봤어.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이걸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하려고.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저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중 노출. 노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다중 노출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과거에 사진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열고 그 앞에 사람이 가만히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 초기 카메라는 지금의 필름 카메라처럼 필름을 찍고 감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그 사진 필름을 어떤 이 사각형 모양의 이 격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열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닫고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사진을 찍은 분이 잊어버리고 그거를 필름을 찍었다는 걸 잊고 치우지 않고 그냥 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똑같은 필름에 한 번 더 이미지가 담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연히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텐데 이분이 찍은 분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모르면 의도치 않게. 그러면 뭔가 신기한 심령 사진이 찍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엑스레이 같은 사진 있잖아요. 왜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면은 이만한 필름 같은 거 와서 꽂아두고 가시고 맞아요. 다시 다음 분한테 꽂아두고 가시는데 네네네. 이제 이게 안 빼신 거죠 실수로. 그래서 다음 분 또 제 허리를 찍었는데 다음 분의 허리를 찍으면 허리가 막 2개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 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3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 심령 사진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막 유체이트라는 것처럼 보이거나 영혼이 막 빠져나온 듯이 찍힌 이런 사진들이 방금 봤던 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찍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이제 많은 흐름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저런 사진들이 이제 셔터 스피드를 길게 많은 빛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작품 사진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또 셔터 스피드가 짧으면 아주 짧으면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찰나의 순간들을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든지 공중에 떠 있어서 점프하는 순간이라든지 흔히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사진들 그런 것들이 셔터 스피드가 작게 해서 찍는 사진들이죠. 한 끗 차이네요. 그러네요. 예술 사진과 심령 사진.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파레이돌리아입니다. 예? 좀 어려운데요? 뭔가요? 사진 하나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자, 여기 이 사진 9.11 테러 안타까운 당시의 충격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저 중간 부분 확대된 영상, 저 부분이 뭘로 보십니까? 아, 악마의 눈 같다.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네, 눈썹. 악마의 얼굴이 저 무서운 사건 속의 장면에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 예, 저게 화성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화성에서 혹시 화성인들이 사나 저렇게 얼굴이 생긴 맞아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던 맞아요. 예, 화성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연기를 찍은 모양, 화성에 있는 그냥 돌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얼굴 형체를 찾고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를 바로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파레이돌리아 현상과 관련이 있는 아주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개숭이? 배설물인가? 배설물? 생강. 너무 징그럽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를 보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너무나 기괴하고 징그러운 이상한 물체가 나무에 끼어 있다. 조사 좀 해달라. 조사를 해보니 저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크로아상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보세요. 크로아상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보세요. 크로아상이에요. 맛있겠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잡아내가지고 똑같이 보이게 저장한다라는 이 사진술에 대해서 약간 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니. 사실은 이거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하는 그런 모든 화학의 작용일 뿐인데 원래 화학이라는 게 너무 마법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겹쳐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라도 이런 신기한 사진이라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어서 심령 사진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사진에 단순 포착된
유령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카메라의 기술이나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일까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